연결 지어서 오늘은 다른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기본 단위 2라고 해가지고 이름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뭐하지만 뭐 밀도는 뭔지, 동점도는 뭐고, 비중은 뭐고, 보통 뭐 밀도, 비중량, 동점도, 점도 이런 것들은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지금부터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첫 수업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단위 환산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밀도, 비중량, 뭐 동점도, 점도 이런 거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동점도 단위. 올해 시험 보신 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 나왔는데 동점도의 단위, 각각의 단위, 뭐 동점도의 단위, 점도의 단위, 뭐 밀도의 단위 이렇게 나와놓고 그거를 차원으로 단위를 나타내는데 차원의 단위가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동점도 나왔었거든요. 동점도는 워낙에 제가 잘 나온다고 기초적으로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나올 확률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2017년도 시험에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나왔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실 텐데요. 그 밀도부터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할게요. 밀도는 영어로는 density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밀도는 기호로는 이제 row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밀도를 row라고 표시를 하고, 밀도 같은 경우에는 row는 정의가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표시를 해요. 밀도라는 것은 단위 최적당 질량. 최적은 다른 말로 부피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밀도라고 보시면 되죠. 최적당 질량.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을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전에 제가 질량은 매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고, 최적, 부피, 용적 이런 것들은 볼륨을 줄여가지고 V라고 쓴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밀도라는 개념은 부피분의 질량,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표시를 하며, 밀도의 단위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단위가 있는 거예요. 밀도의 단위는 꼭 보시면 위에는 질량 단위니까 뭐 미리그램을 쓰던, 그램을 쓰던, 킬로그램을 쓰던, 여러 마이크로그램을 쓰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피도 뭐 센티미터의 3승을 쓰던 아니면 뭐 미터의 3승을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위에는 킬로그램이고 밑에는 리터 쓴다. 위에는 질량 단위이고 밑에는 부피 단위다. 부피분의 질량 맞으니까 써도 상관없어요. 밀도의 단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위에는 질량 단위, 밑에는 부피 단위 오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를 막 풀어서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쓸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위계에서는 절대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절대 단위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절대 단위계로 표시를 하면 CGS 단위계와 MKS 단위계가 있어요. CGS 단위계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표현할 때에는 센티미터 쓰자. 질량 표현할 때는 뭐 그램, 킬로그램, 미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많지만 그냥 그램 쓰자.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세크.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세크로 쓰자. 그래서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크로 이루어진 단위계를 CG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CGS 단위계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2번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램과 센티미터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계라고 해서 얘는 CGS 단위계가 되는 거고, MKS 단위계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뭘로 쓰자? 미터로 쓰자.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시간은 어차피 쪼개봤자 세크에서 더 쪼개지지 않으니 세크로 똑같이 쓰자. 이런 단위계가 MKS 단위계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MKS 단위계에 해당하는 것이 3번이 되는 거죠. 요거. 그쵸? 얘가 이제 밀도의 CGS 단위계, 밀도의 MKS 단위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밀도를 표현을 할 때에는 요 단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요 단위들을. 이해 가시죠? 그럼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질에서 대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은 공기예요, 공기. 대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은 에어거든요. 수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은 물이거든요, 물. 물이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밀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물 보시면 질량은 변해야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제 질량을 가지고 막 달나라에 가도 똑같이 질량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변하거든요. 물의 부피가. 온도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찰랑찰랑하게 물을 담아놓고 냉동실에 딱 넣고 얼렸어요. 그 위에 볼록하게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그 얘기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점점 사이가 벌어져서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음을 얼렸을 때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얼음을 띄우면 밀도가 감소하니까 물 위에 뜨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꾸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 밀도 차이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크진 않아도 밀도가 변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의 밀도예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니까. 물의 밀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가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서 얘가 y축을 rh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이 시간이래 온도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부피당 질량이 가장 큰, 그러니까 부피가 가장 작을 때,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부피가 가장 작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니까 제일 무거울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밀도가 크다라는 건 쉽게 우리가 뭐 무겁다, 밀도가 작다 그러면 가볍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물의 밀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온도가 몇 도씨예요? 4도씨죠. 그래서 4도씨에서의 물의 밀도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1g/ml예요. 1g/ml. 1g/ml는 CGS 단위겠죠? 맞죠? 밀리리터는 센티미터의 3승과 같다 그랬으니까 1g/cm의 3승 쓴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1g/ml의 가장 큰 값을 가지며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질 때나 4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물의 부피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는 어떨까요? 감소하겠죠. 감소.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밀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4도씨보다 온도가 낮을 때, 4도씨보다 온도가 높을 때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지금 차이는 갭은 엄청 크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요 온도가 4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서 50도씨 정도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요 물의 밀도가 0.988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갭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4도씨에서 가장 밀도가 크고 4도씨보다 온도가 낮을 때, 4도씨보다 온도가 높을 때 밀도는 작아진다라는 걸 조금 표시를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그린 거니까 알아두시고, 일단은 여기서 물의 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4도씨의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 별다르게 밀도 값은 원래는 온도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 값에 따라서 밀도 값이 원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어져야지 정상이지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4도씨 물의